지금부터는 이제 물리적 모순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진짜 문제가 뭔지 분석하는, 그리고 진짜 문제에 대해서 정의하는 이런 내용들 가지고 학습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물리적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의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특성, 그 하나의 특성에 부과돼서 하나의 특성 안에서 내부의 어떤 값이, 결과값이 상반된 그런 값이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성이 지닌 값들 간의 어떤 모순을 우리가 물리적 모순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특성 A가 서로 상충되는 값 A와 마이너스 A라는 그런 즉 포지티브 A와 네거티브 A를 동시에 가지는 상황을 우리가 물리적 모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그림에 보이시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의 물질 안에 우리가 이게 적합한 그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음과 양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리고 낮과 밤이라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물리적인 모순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물리적 모순을 대표하는 그런 특성의 상반된 값을 예시를 해드렸는데요. 뭐 있다가 있으면 없다라는 게 있고, 크다가 있으면 적다라는 게 있고, 많다가 있으면 적다라는 게 있고, 뜨거우면 차갑고, 무거우면 가볍고, 뭐 이런 특성들이 서로 정반합이라고 하는 정액값과 반대되는 그런 것이 하나의 물질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인 거죠.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성별로 나누지만 이제 인간도 남성과 여성이 있지만 남성이 여성 호르몬이 없는 건 아니죠. 여성 호르몬이 적을 뿐이죠. 또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없는 건 아니죠. 여성 호르몬이 많을 뿐이에요. 이 비율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을 구분할 정도의 뚜렷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모호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물리적 모순 사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전기자동차의 기술적인 모순을 얘기했었죠. 주로 이제 배터리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주행거리를 향상을 하려면 큰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 하고, 또 충전 시간을 줄이려면 작은 배터리를 장착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야지 결국 뭐예요? 이래야지 결국 주행거리는 뛰어나게 늘리면서 배터리 사이즈는 적어지는, 그래서 차의 무게를 낮추는, 그러면 결국 연비가 높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설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 크기를 가지고 있는 특성은 크다 작다고요. 자, 이런 여기서의 어떤 예죠, 물리적인 예인데 비행기의 바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서는 바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비행 중에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퀴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착륙할 때는 바퀴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게 되면 그 바퀴를 비행체 안으로 집어넣는, 그래서 마찰력을 줄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어컨의 온도라고 하는 특성을 생각하면요, 쾌적함을 위해서는 예를 들면 24도 이하의 온도로 설정을 해놓고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절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실외 온도하고 약 3, 4도 정도의 차이를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하절기, 여름 날씨에는 실외 온도가 32도다, 33도다 하면 실내 온도는 26도나 27도나 28도로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출입문의 강도예요. 도둑을 막기 위해서는 단단한 것이 좋고, 또 어떤 손의 상태, 뭐 이런 상해, 손이 이제
망가지거나 이런 걸 방지하려면 부드러운 것이 좋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커피잔의 온도. 커피를 맛있게 마시려면 커피잔 자체가 좀 뜨거워지고 데펴져 있으면 좋겠고, 커피잔을 잘 잡으려면, 그리고 너무 뜨거우면 또 손이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워야 한다 하는 얘기고요. 패스트푸드의 재료. 수익 향상을 위해서는 냉동 재료를 사용을 해야 되지만, 고객은 사실은 신선한 재료를 사용했을 때 더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자동차 프레임의 무게도 우리가 물리적인 모순 관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안정성을 위해서는 프레임이 좀 무겁고 묵직해야지 안정적이겠죠. 밑에 깔리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연비를 위해서는 프레임이 가벼워야 한다는 이런 물리적인 모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모순 분석을 방법을 활용해서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문제에 관련된 정보 수집하기는 이제 1단계에서 다 똑같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물리적인 모순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분석된 물리적인 모순 중에서 우리가 모순 상황에 대한 것을 그림으로 도식화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그림 중에서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모순 분석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문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뭐 기술적인 그런 모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모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찾아내서 그와 관련된 그 자료들을 만들고, 그래서 분석하고 하는 그런 아주 기본이 되는 자세 단계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문제의 핵심 영역 안에서 물리적인 모순을 발견하기 위한 그런 과정인데요. 어떤 특성 A 안에 상반되는 특성 값을 갖는 A와 뭐 마이너스 B, A 또는 A와 B 두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필수 조건이나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정의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특성 A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값 A와 이것에 대한 반대되는 특성값 마이너스 A가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 그러면 필수 조건, 즉 특성값 A에는 필수 조건 첫 번을 대응시키고, 특성값 A-에는 필수 조건 2를 대응시키는 식으로 이렇게 분석 양식을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선 사례를 들면요. 우리가 이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특성은 A에 해당되는 특성은 커야 한다. 이거에 반하는 특성은 작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필수 조건은 뭐예요? 커야 하는 이유는 긴 주행 거리를 위해서죠. 그리고 이 배터리 크기가 작아야 한다는 것의 필수 조건은 뭐예요? 충전 시간이 짧아야 되기 때문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필수 조건을 이런 식으로 아주 개조식으로 단단하로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순 상황을 이제 도식으로,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필수 조건과 각 필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특성값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이 모순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성 A에는 특성값이 스몰 a라는 특성값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특성값 마이너스 A라는 반대되는 특성값이 있는데, 이 특성값 사이에는 물리적인 모순이 존재하는 거죠. 가벼우면 뭐가 나쁘고 크면 뭐가 나쁘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조건 항목이 약간 각각 특성에 따라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 조건, 필수 조건 사이에는 이제 기술적인 모순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술적인 모순이 존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의 필수 조건 1과 그 다음에 필수 조건 2를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기술 시스템을 만드는 게 결국 최종 목표가 되겠다 하는 거죠.
자, 앞에서 우리가 사례로 들었던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가지고 모순 상황을 도식화하면, 자, 우리가 배터리의 크기라고 하는 특성을 가졌는데, 이 배터리의 크기는 커야 한다는 특성과 작아야 한다는 서로 물리적인 모순이 존재를 했었어요. 그리고 왜 커야 하느냐 하는 것은 주행거리를 길게 하기 위해서다. 왜 작아야 하느냐? 충전 시간이 짧아야 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기술적인 모순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결합시키면 결국 최종 목표로 주행거리가 길면서 충전 시간은 짧은 그런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만들자 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진짜 문제로 정의를 하는데, 물리적 모순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을 했죠. 그래서 그 파악된 근본 원인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는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조건 1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특성값이 A여야 하고, 필수 조건 2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반대 특성값이 -A인 그런 기술 시스템을 개발하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진짜 문제 정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지 함께 정의해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 상황을 도식해서 알 수 있듯이 필수 조건이 목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냥 목적을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명시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진짜 문제는 모순 상황을 도식화하면 이제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그런 그림으로 제시할 수 있어요. 자, 배터리의 크기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하나의 정답은 뭐였어요? 커야 한다라는 그런 특성과 그 안에서 또 작아야 한다는 그런 물리적으로 상충되는, 모순되는 그런 특성이 내포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왜 커야 하느냐 하는 것은 긴 주행거리 때문이고, 또 왜 작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짧은 충전 시간 때문인데, 충전 시간을 짧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기술적으로 모순되는 관계다. 그래서 주행거리가 길면서 충전 시간이 짧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 진짜 문제로 정의를 내릴 때는 주행거리 향상을 위해서는 큰 배터리를, 충전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작은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자, 이렇게 진짜 문제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도로를 다니다 보면 그 과속 방지턱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이 과속 방지턱은 차량의 주행 속도를 강제로 낮추기 위해서 도로에 설치하는 그런 턱입니다. 구조물이죠, 구조물. 너무 낮으면 자동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높으면 자동차가 천천히 지나가도 쿨렁쿨렁하는 그런 충격을 심하게 받게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물리적인 모순 분석을 해서 진짜 문제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먼저 정보를 수집해야 되죠. 자, 정보 수집하는데 국내 과속 방지 턱 설치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폭이 6m 이상인 면 왕복 4차로, 도로폭이 6m이고 왕복 4차로면 폭 3.6m의 높이는 약 10cm 정도의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야 되고, 도로폭이 6m 미만인 왕복 2차로 미만인 도로에서는 폭이 2m이고 높이는 7.5cm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 우리가 도로 교통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과속방지턱에는 어떤 호형, 약간 반원형이죠. 그 다음에 사다리꼴형, 그 다음에 가상, 횡단보도형, 이런 것들로 이제 패턴을 넣어놓고요.
이런 과속방지턱의 가장 큰 단점은 이제 구급차가 뭐 같은 것이 정말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뭐 어떤 때는 때로 엄청난 속도로 달려나가야 되는데 이런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다 보면 그 앰뷸런스나 구급차 내부에 환자가 안정을 취하기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흔들림이나 아니면 덜컹거림 때문에. 예?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작용이 때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알았어요. 알았으면 이제 물리적 모순으로 분석을 해야 하는데, 자, 과속방지턱이라고 하는 것의 높이가 우리가 문제입니다. 그죠? 이 높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높아야 한다, 낮아야 한다라는 두 가지 정의 특성과 그것에 대한 반의 특성, 낮아야 한다는 이 두 가지 특성을 우리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높아야 하는 이유, 그 필수 조건은 과속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낮아야 하는 이유는 차량 보호를 위해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필수 조건을 작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과속방지턱이 서로 물리적인 모순과 기술적인 모순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여드리는 것은 지금 물리적인 모순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분석 방법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기술적인 모순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TC1, TC2 이렇게 놓고 TC1의 조건은 높으면 TC2의 조건은 낮으면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상반된 조건을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높았을 때의 장점, 과속 방지가 되고 단점, 차량 보호가 어렵고 TC2에서는 과속 방지턱이 낮으면 차량은 보호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과속을 막는 데는 어렵다라는 이런 것을 이제 기술적인 모순으로 해놨죠. 그죠? 그래서 이 조건과 즉 기술적 모순에서 분석하는 조건과 장점이 결국 물리적인 모순에서의 어떤 특성과 그 다음에 조건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이제 모순 상황 도식으로 그리면 높이라고 하는 과속방지턱의 특성을 가지고 높아야 한다는 정의 특성과 낮아야 한다는 그의 반의 특성을 가지고 물리적인 모순이 형성이 됐고요. 자, 높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필수 조건으로는 과속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또 낮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필수 조건으로는 차량도 보호해야 되잖아 라는 거죠. 그래서 과속 방지와 차량 보호라는 기술적인 모순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우리가 목표로는 과속 방지도 되면서 차량 보호도 가능한 그런 과속 방지턱을 만들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문제로 우리가 정의합니다. 과속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방지턱이 높고 차량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과속 방지턱이 낮은 그런 과속 방지턱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진짜 문제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선풍기의 진짜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에어컨이 많이 보급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선풍기는 여름철 필수 가전제품이죠. 그런데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선풍기 날개에 곧잘 아이의 손이 닫혀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물리적인 모순 분석을 해서 진짜 문제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자, 선풍기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했어요. 해서 선풍기 날개가 공기를 움직여서 주변 온도를 낮춰준다. 그리고 선풍기 날개의 재질이 부드러우면 회전할 때 휘어진다. 그죠? 여러분 뭐 플라스틱으로 대부분 선풍기 날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뭐 종이나 아니면 옷감 같은 걸로 한다고 해보세요. 이제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모순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풍기의 팬, 즉 날개라는 특성을 우리가 날개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소특성으로, 서로 반하는 특성으로 나눠 놓고 이것의 필수 조건으로는 선풍기가 있어야 된다. 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풍기의 날개는 없어야 된다. 왜? 사고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필수 조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모순 상황에 대한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제 선풍기 날개가라는 특성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된다라는 게 물리적인 모순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공기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필수 조건과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없어야 된다라는 이런 필수 조건이 기술적으로 모순 관계를 형성을 하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공기를 움직이면서도 사고도 막을 수 있는 선풍기,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최종 목표가. 그러면 이런 최종 목표를 반영을 해서 진짜 문제로 정의를 하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날개가 있고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날개가 없는 선풍기를 개발하자라고 진짜 문제를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다이슨 같은 데서 개발한 이 링형, 환형이죠, 환형. 이런 선풍기가 출시가 된 겁니다. 그렇죠? 다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공부해 오시면서 이런 결과물들이 시중에서 있다라는 것을 아마 처음 느끼실 거예요. 어떻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진공청소기 문제가 있죠.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진공청소기는 진짜 문제는 뭐예요? 먼지 먼지 흡입하는, 즉 빨아들이는 그 모터의 힘이 커야지 이제 좋은데, 이런 고진공 청소기를 개발을 했는데 카펫 위에서 사용하면 이 헤드에 카펫이 탁 달라붙어서 이 진공청소기 헤드가 잘 앞으로 진행을 못 시키는 그런 문제가 많다고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했어요. 자, 이런 불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물리적 모순 분석을 통해서 진짜 문제를 정의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청소기 관련된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하는 활동을 하겠죠. 진공, 고진공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진공 상태를 이용을 해서 흡입을 하면 좋긴 한데, 이제 이 청소기 헤드에 카펫이 달라붙죠. 이 카펫이 달라붙지 않도록 이 진공 상태를 좀 낮추면 또 흡입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물리적인 모순을 분석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청소기의 진공 상태라는 특성을 고진공으로 하면 흡입력이 세지고 저진공으로 하면 흡착이 방지되고, 이런 이제 장점을 우리가 조건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했고, 최종 목표로 흡입력이 강하지만 카펫 같은 것이 흡착되지 않는 그런 진공기를 개발하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문제로 정의를 했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강한 높은 흡입력을 위해서는 고진공을 사용하고, 카펫의 흡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진공을 사용하는 그런 진공청소기를 개발하자. 즉 진공으로 빨아들이는 흡입하는 흡입력의 강도를 조절하는 청소기를 만들자 하는 거죠.